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한 언론,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했다는 소식, 한 10,000명 정도 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조금씩의 실체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비치 푸틴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조약적 동반자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운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І це уже факт. 뭐 진짜로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분명히 군사활동을 하는 건 조금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10,000명 가운데 3,000명이 러시아주에 투입 가능성이 있고, 물론 뭐 3,000명은 절대 아니지만 러시아 극동 군기지에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BBC의 보도 나왔는데, 김규mek 보좌관님. 네. 이게 좀 사실상의 참전이라면 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 뭔가 좀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체첸 공화국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가급에서 군대를 파견한, 러시아 편에 서서 국가를 파견한 나라는 체첸 공화국이 유일한데요. 이 체첸 공화국은 지금까지 러시아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약 47,000명 정도의 그 체첸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체첸군이 어떤 군인들을 파견했느냐를 따져봤을 때 체첸군 내에서 가장 훈련을 잘 받은,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기 상태가 훌륭한 특수부대, 체첸 내에서도 상당히 악명 높은, 잔인하기로 매우 소문난 그런 특수부대를 파견을 했고요. 예. 러시아는 이렇게 파병받은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어디다 사용을 했냐면 본인들이 가장 뚫기 어려운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이 체첸 군인들을 밀어 넣었거든요. 예시로 말씀드리면 마리우폴 같은 곳입니다. 이 예. 마리우폴이 전쟁 초기에 가장 격전지였고요. 여기서 정말 수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예. 이 지역을 뚫기 위해서 러시아는 체첸군을 여기다 파견을 했고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쿠르스크주에 지금 북한군 3,000명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 쿠르스크주가 어떤 곳이냐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역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지금 점령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인 침공을 당해서 예. 잃어버린 땅이거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반드시 빼앗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북한군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러시아가 뚫기 어려운 지역에 잘 준비된 북한군, 뭐 특수부대겠죠. 그런 사람들을 배치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인 김규mek 보좌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 10,000명 중에 뭐 3,000명 정도를 애초에는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뒤에서 이제 뭐 공병 역할 혹은 뭐 참호를 구축하는 후방 지원 역할이 아니라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뭔가 용병 역할로 돌격대 최선봉에 설 가능성이 북한군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갔을 때 아마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락이 맺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올해 똑같은 8월에 푸틴 대통령이 체첸 공화국을 방문을 해서 체첸 공화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거든요. 그게 예. 정말 수십 년 만에 찾아간 겁니다. 그게. 예. 그 만남이 있고 나서 체첸의 특수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러시아는 또 북한군의 어떤 그 잘 훈련된 병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병력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병력 부족을 채울 수 있고 또 잘 훈련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명이 사상이 나도 큰 부담이 없는 북한군을 그런 최전선 지역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최전선이라고 했을 때는 저 쿠르스크가 현재로서는 가장 첨예한 그런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접경 지역이기 곳입니다. 때문에. 네. 그 말을 좀 빌어봤을 때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도 뭐 조심스럽지만 전망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 매체는 뭐 20명 가까운 뭐 탈영자, 이탈자도 나왔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만큼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안에서 전쟁에서 꽤 큰 역할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그 실체가 조금씩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 탈영 중에 있는 그 18명의 북한 병사의 어떤 행방이 전해진다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뭐 조심스럽지만
접경 지역에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만 군인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북한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병력 부족으로 고충을 걷는 건 분명해 보여서요. 저렇게 강제로 징집되는 영상도 지금 그 정혁진 변호사 쓴 SNS에 공개가 됐어요. 지금 그 러시아는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인구가 많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많습니까? 러시아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가 역부족인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김금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도 지금 병력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오죽하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인가? 그러면 러시아가 저 정도이면 우크라이나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무슨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병력을 파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젊은이들이 거의 다 전쟁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참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진짜 10,000명인지 혹은 뭐 정예부대인지 3,000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북한이 사실상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셈이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한반도 유사시엔 또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오는 거 아니냐 우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